요즘 같은 봄철, 아침에 눈 뜨면 기운이 없고 입이 바짝 마르면서 물만 자꾸 당긴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78세 장봉의 할머니.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십니다. 조용한 아파트에서 오랜 세월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최근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병원을 찾으셨어요. 늘 먹던 밥 양도 줄었는데 체중은 자꾸 줄고 새벽마다 소변을 3번씩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시야가 흐려질 때도 있어서 혹시 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크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공복에 176, 당화 혈색소는 무려 8.3이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미 수치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전문의 유정열입니다. 올해로 제 나이 82, 당뇨라는 질병이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 삶을 잠식하는지 수없이 지켜본 의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당뇨를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당뇨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되는 과일 5가지, 그리고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장봉의 어르신 같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내가 뭘 몰라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뇨는 단순히 밥 많이 먹는다고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건강하던 분도 50대를 지나 60대에 접어들면 신체의 대사 기능이 점점 떨어지며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게다가 문제는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일부 과일들이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장봉의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 나는 그래도 몸에 좋다고 귤이랑 바나나는 날마다 먹었는데 이게 안 좋은 거였을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다 해도 그 과일에 포함된 당분의 형태와 양, 그리고 섭취 방식에 따라 혈당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소화 속도나 흡수율이 젊은 시절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할 과일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먹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에 좋은 과일 5가지를 소개하고 주의할 점도 함께 짚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과일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과일 하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식탁 위에 어떤 과일을 올려야 할지 그 기준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집에 사과 한 알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그 사과를 어떻게 먹을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장봉의 어르신처럼 요즘 입이 자주 마르고 밤중에 자주 깨는 일이 잦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혈당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제대로 듣기 위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이제 당뇨에 진짜 좋은 과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봉의 어르신은 처음 병원을 오신 날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끝 발끝이 저릿하다고 하셨습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날 진료실에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선생, 나 같은 사람도 먹으면 좋은 과일이 있기는 한 거요? 물론입니다. 모든 과일이 혈당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당뇨 환자에게도 선물 같은 과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당지수가 낮은 대표 과일입니다. 여기서 당지수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당지수가 낮다는 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블루베리의 당지수는 약 53,
바나나가 70을 넘고 수박이 76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가 낮다고 좋은 과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혈당 조절을 돕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파란 보석 같은 과일에 찌푸른 색을 내는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 혈관을 보호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도와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12만 명 이상을 24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매주 블루베리를 2컵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26%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블루베리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제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양은 하루 20에서 30알 정도입니다. 생블루베리가 가장 좋고 없을 경우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절대로 블루베리를 잼으로 먹지 마세요. 시판 블루베리 잼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 조절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블루베리 요거트를 선택할 때도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기본으로 해서 직접 블루베리를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시력 때문에 먹는다던데 눈에만 좋은 거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눈에도 좋지만 혈당 조절뿐 아니라 노화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어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한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고마운 과일이죠. 장봉의 어르신도 진료 후 블루베리를 식단에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미음 대신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몇 알, 점심엔 브로콜리 무침과 함께 간단한 현미밥.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2달 후 혈당 수치가 128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하긴 했지만 식단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럼 아무 때나 먹어도 될까요? 아니요. 블루베리는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식처럼 드시되 하루 한 번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드시고 있는 과일 중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에 기대서 당분 가득한 과일을 매일 드시진 않았나요? 당뇨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꾸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블루베리는 그 변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게 도와줄 첫 번째 과일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효과를 주는 과일입니다. 장봉의 어르신은 블루베리를 식단에 넣고 난 뒤 꽤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선생, 나는 이제 단 게 좀 겁이 나서 아예 달지 않은 과일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제가 조용히 웃으며 손가락으로 짚은 과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치고는 매우 독특합니다. 단맛은 거의 없고 오히려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게 과일이 맞아? 하고 놀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아보카도는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로 꼭 챙겨야 할 보약 같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핵심은 지방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당분이 많고 지방은 적은데 아보카도는 반대로 당분은 낮고 좋은 지방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좋은 지방은 몸에 해로운 기름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혈액 속의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아지고
췌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는 점점 악화되고 췌장은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이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몸이 인슐린의 신호에 더 민감해지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내 대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젤리처럼 변하면서 당이 흡수를 늦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 진료실에서 권하는 양은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한 번에 한 개 다 드시면 열량이 높아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 개 정도는 당뇨 환자에게 딱 좋은 양입니다. 장봉의 어르신에게도 아보카도 먹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통밀빵에 으깬 아보카도를 바르고 그 위에 삶은 달걀 몇 조각을 얹어 소금 약간만 뿌리는 식으로 간편하면서도 부담 없는 식사로 추천했죠. 처음엔 어르신도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요샌 식후에 속이 거북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 아보카도 때문이요? 맞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면 몸은 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손끝 저림이 줄고 밤에 덜 깨게 되고 소변의 냄새나 색도 달라지는 걸 몸이 먼저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아보카도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다 보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기름진 고기 요리보다는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되도록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에 넣어 하루의 대사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를 드실 때는 소금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고소한 맛을 즐기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당뇨는 아니지만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식단을 점검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만 식탁 위에 아보카도를 올려보세요. 분명히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차오르는 걸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당뇨는 우리 삶의 작은 습관 하나가 가장 큰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병입니다. 오늘의 아보카도는 그 중에서도 몸에 꼭 필요한 착한 습관입니다. 다음 과일은 우리가 정말 흔히 접하는 과일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예민한 과일입니다. 과연 어떤 과일일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봉의 어르신은 아보카도 식단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편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요즘은 손발 저림도 덜하고 밤에 덜 깨니까 참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여쭈셨죠. 그럼 사과는 괜찮을까요? 매일 아침 반 개씩 먹고 있었거든요. 나쁘진 않지요? 사과,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한 과일이라 믿고 드시는 대표 과일입니다. 하지만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에겐 사과조차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과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의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의 급변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과를 껍질을 벗긴 채 먹는다는 점입니다. 껍질을 제거한 사과는 펙틴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고 단맛이 더 도드라지면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주스로 섭취하는 경우 섬유질은 거의 남지 않고 과당만 농축돼 흡수되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당뇨 환자라면 하루에 작은 사과 반 개 정도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섭취하시고 공복에는 피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과를 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한 입씩 꼭꼭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장봉의 어르신은 사과를 항상 얇게 썰어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사과 먹고 나서 달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절대로 다른 과일과 함께 과일 샐러드처럼 먹지 마세요. 여러 과일을 한꺼번에 먹으면 과당과 당분이 누적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사과 하나만 간식처럼 따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꼭 벗겨서 드시진 않나요? 농약 걱정 때문에 치아가 약해서 식감이 거슬려서 등 여러 이유로 껍질을 벗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깨끗하게 세척된 사과도 많고 껍질째 먹는 습관만 들어도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한 식습관이 됩니다. 사과는 당뇨 관리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조심해서 먹어야 할 과일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좋은 의도로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바로 먹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며 사과를 껍질째 드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부터라도 작은 사과 반 개,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신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당뇨와 싸우는 우리에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주는 가장 친숙하고 안전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껏 잘 몰랐지만 혈당에 기적 같은 효과를 주는 네 번째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 진짜 효능은 잘 모르는 과일입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그 과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봉의 어르신과 함께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가던 중 이번에는 제가 조금은 낯설고 어쩌면 어르신들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과일을 하나 추천드렸습니다. 쓴맛 나도 괜찮으시면 자몽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자몽은 혈당 조절에 있어 의외로 강력한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공복 혈당이 꾸준히 높게 나오는 분들에겐 상당히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몽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당지수가 낮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몽에 포함된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매우 독특한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나린진은 간에서 당을 생성하는 과정을 억제하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 작용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몽은 몸이 당을 덜 만들고 잘 처리하게 해주는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몽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식전에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고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몽은 공복에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아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항우울제 등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자몽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몽이 간의 효소 작용을 억제해 약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효과를 과도하게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봉의 어르신도 처방 약물이 있었기에 약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미리 약사와 상담하신 뒤 자몽을 하루 4분의 1 조각씩
식사 후에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 그 자몽 말인데요. 좀 쓴데 자꾸 생각이 나요.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입이 깔끔한 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그게 바로 자몽의 힘입니다. 라고 답해 드렸습니다. 자몽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지만 무엇보다 당 흡수를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대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자몽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속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변비가 잦은 어르신들에겐 부가적인 이점도 제공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몽을 먹을 때 설탕을 뿌리거나 자몽청으로 만들어 마시는 방식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몽의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을 자극하게 됩니다. 생자몽 그대로 얇게 썰어 2조각 정도 식사 후 입가심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서 자몽을 까기 힘드시다면 시중에 파는 껍질 제거된 냉장 자몽 제품도 무가당 제품이라면 괜찮습니다. 포장 뒷면의 당 함량이 0에 가까운 것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쓴맛이라는 이유로 자몽을 멀리하고 계신가요? 우리 몸은 때때로 쓴맛 속에서 해독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당을 이기는 건 단맛이 아니라 바로 이 쓴맛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장봉의 어르신처럼 자몽을 입맛에 없는 과일에서 건강을 위한 약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몽, 그 쓴맛 속에 혈당을 잠재우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건강을 위해 식사 뒤 자몽 한 조각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마지막 과일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과일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봉의 어르신은 자몽을 식단에 넣은 뒤 입맛도 돌고 식사량도 안정되며 아침 공복 혈당 수치도 꾸준히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르신께서 조심스레 다시 물으셨어요. 근데 선생 나는 달콤한 것도 가끔 좀 먹고 싶어요. 입이 심심할 때 말이요. 딸기처럼 상큼한 게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딸기야말로 달콤하면서도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과일 중 하나예요. 딸기, 겉보기엔 새빨갛고 달달한 맛으로 혈당에 나쁠 것 같지만 의외로 당지수가 매우 낮은 과일입니다. 당지수는 약 41. 게다가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딸기에는 특히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과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앞서 소개한 블루베리처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도와주고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딸기에는 비타민 다량이 들어 있어 피로감 완화,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만성 피로와 손발 저림,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를 먹을 때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설탕을 뿌려 먹지 마세요. 딸기의 혈당 안정 효과는 가공되지 않은 생딸기 상태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설탕을 더하면 그 장점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 급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딸기 우유나 딸기잼, 딸기 케이크 같은 가공식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딸기의 성분은 거의 없고 당분과 첨가물이 대부분입니다. 셋째,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5개에서 7개 정도, 주먹 한 줌 안에 들어오는 정도가 좋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당분 섭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봉의 어르신은 처음엔 딸기를 그냥 먹기엔
너무 새콤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방법이 있었습니다. 딸기를 작게 썰어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트의 부드러움과 딸기의 산미가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달콤한 디저트가 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입이 심심할 때 가장 추천하는 간식입니다. 그리고 요거트는 꼭 무가당 제품으로 드시길 권장합니다. 어르신도 그렇게 드시고 나서 입도 즐겁고 속도 편하고 무엇보다 살찔 걱정이 없으니 기분이 참 좋아요 라며 만족하셨습니다. 딸기는 봄과 여름 사이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도 현명하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됩니다. 딸기 섭취 후에는 물 한 잔을 마셔 입안 당분을 씻어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구강 건강에도 민감해야 하므로 치아 관리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달콤한 음식이 생각날 때 무엇을 찾으시나요? 빵, 과자, 사탕 대신 딸기 몇 알로 그 욕구를 다스린다면 그건 절제라기보단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뇨는 맛있는 걸 절대 먹지 말라는 병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그 선택의 방향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되는 병입니다. 딸기, 그 작은 열매 속에는 달콤함도 건강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 알 한 알 천천히 씹으며 건강한 삶을 다잡는 지혜.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과일과 모든 주의할 점들을 정리하며 당뇨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식단 팁까지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장봉의 어르신은 3달 전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공복 혈당 176, 당화 혈색소 8.3이었습니다.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한 결과 지금은 공복 혈당 118, 당화 혈색소 6.4로 정상 범주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되셨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과일을 현명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온 당뇨에 좋은 과일 5가지와 그 주의사항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루베리. 당지수가 낮고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췌장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하루 20에서 30알 생으로 식후 섭취하세요. 둘째, 아보카도. 당분은 거의 없고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하루 반 개 정도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사과. 식이섬유 팩틴과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이 핵심입니다. 껍질째 작은 크기의 반 개 정도 천천히 오래 씹어 드셔야 합니다. 넷째, 자몽. 쓴맛 속에 혈당 억제 성분 나린진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 후 한두 조각. 단,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섯째, 딸기. 달콤하지만 당지수가 낮고 안토시아닌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하루 5에서 7개 정도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약입니다. 하지만 그 약은 복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 해도 하루에 여러 가지를 섞어 먹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순간부터는 당부하가 높아지고 오히려 혈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과일도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장봉의 어르신처럼 하루 한 끼라도 정제된 당 대신 자연 그대로의 과일로 바꿔보세요. 그 습관 하나가 혈당 수치를 바꾸고 몸을 가볍게 만들며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식탁 위엔 오늘 어떤 과일이 올라가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 이건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양껏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그저 좋은 과일을 넘어서 나에게 맞는 과일을 아시게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 과일을 꺼내기 전 이 방송을 떠올려 주세요. 나는 지금 내 몸과 대화하고 있는가? 식탁은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치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과일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장봉의 어르신이 마지막 진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 나는 이제 밥 먹고 나서 과일 꺼낼 때마다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껍질 벗기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그렇게 말하는 소리요. 그 말씀에 저도 괜스레 울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루 한 조각 몸에 맞는 과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수면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자는 방식이 내 기억을 지우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노년내과 전문의 유정열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